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긴축 우려가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세에 기관까지 동참하면서 코스피 시장 1%대, 코스닥은 2%대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개인들은 1조 원 이상 순매도를 보였는데 특히 2차 전지 관련주에서 매도폭을 확대했습니다. 간밤에 마감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0.2%대에서 거래 마쳤고 경기 민감주와 대형 기술주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비 7% 상승하면서 40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는데요. 그러나 전월 대비 상승세가 둔화했다는 점,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점은 투자자들을 계속 매수세를 이끌게 만들었습니다. CPI 소재별로 봤을 때는 중고차 가격 급등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부추겼다, 상승을 부추겼다라는 분석이고요. 어제는 원자재 가격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WTI 지수가 1.9%, 그리고 구리 가격이 2.8% 상승했고 천연가스가 무려 12.5% 급등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인플레 우려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2,988포인트까지 지수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0.3%대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994선까지 올라오면서 1,000선 돌파를 다시 한번 노려보는 그림이 연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윤병호, 김성현 세 분의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놀러 오시면 실시간 소통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임상현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올라주면서 하단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된 만큼 오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지수 개장 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주시죠. 예. 해외 증시는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 급등에도 불구하고 예상치가 부합하는 안도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가 높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등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던 거고요. 해외 증시 동향을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급등해줬고 전기차인 테슬라, 리비안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해줬고 특히 철강주 US 스틸이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이에 연동된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다우존스의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 부분의 하단선에 좀 닿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안착이 됐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완만한 등락을 보이는 이격 조정의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상승 정배를 좀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가적으로 현재 이슈 같은 걸 보면은 현재 2차 전지 쪽 LG 에너지원 상장, 그다음에 애플카 실무진 방문, 국내 방문 이런 부분 통해서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테마들도 상승을 좀 해줄 것 같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특별법, 그러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좀 됐죠.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주도 상승을 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게임 관련된 부분들,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도 국내 P2E 게임 허용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파월 의장도 가상자산 디지털 화폐를 공존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대부분의 섹터들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먼저 오늘 동시효과 부분에서는 현재 오른쪽의 부분들은 이제 동시효과 부분에 좋은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예상 체결량이 실제 이제 거래량과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 예상 체결량 현재 그 거래량 상위 종목 보시면은 로스웰이라는 종목이 상승을 해주는데 이 부분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기대감 때문에 이제 크게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투자 경고가 붙었고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위험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현재 이제 시장의 선행 지표로서 올라주는 부분들이 다소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대성 파인텍이 좀 올라준 부분들인데 이제 이 부분들도 이제 약간 그 비슷한 이제 개념으로 애플카 관련된 이제 부분들 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상한가를 좀 쳤고 오늘 추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약간 뭐 조심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뉴인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 상승이 좀 기대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틀 상승이기 때문에 다소 약간 뭐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크게 상승했던 종목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어제 상승해서 오늘 추가 상승인데 일단은 뭐 차익 실현 쪽 흐름들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 DNN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그 현재 하락을 하다가 첫 번째로 갭상승이 동반된 이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만약에 이제 시가가 이제 현재 10% 넘게 올라준다면 가장 긍정적인데 중앙 DNM은 미술품 NFT 관련된 사업 계획 이런 부분들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본업과는 전혀 이제 무관한 새로운 그 현재 사업 진출의 개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플랜티넷 종목이 있는데 플랜티넷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4% 내외 정도 올라주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추세로 보면은 이 하단선에서 21선 돌파 길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차트는 좋은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LG테크 어제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는 상승은 약간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GS라는 종목군도 오늘 이제 상승폭을 확대를 해주고 있는데 천연가스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략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1월 13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 관련주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기대감 그리고 애플카 모멘텀의 강세를 보였지만 개인들이 순매도했던 종목은 바로 LG화학이었습니다. 또 정유화학주가 국제유가 상승세와 함께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2% 가까이 상승하면서 82.7달러까지 국제유가 치솟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바이오 업종도 ABL 바이오 호재 그리고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0.2% 올라가면서 79,100원까지 주가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0.4%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200원, 500원 챙겨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본주 따라서 0.1%대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성장주 네이버 지속적인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0.8% 상승하면서 주가 34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만이 나홀로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1.3%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 9,000원 챙겨가는 강한 흐름 연출되고 있고요. 주가는 66만 8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던 LG화학 0.9%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전일 대비 7천원 내려가고 있고요. 76만 6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좀 엇갈린 흐름인데 기아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주가 움직임이 없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예상 체결가보다는 조금 낮은 폭에서 거래가 되는 중인데요. 코스피는 현재 0.09% 올라가면서 2,975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1% 상승하면서 99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잠깐 강하게 출발했다가 낙폭을 확대한 모습인데 다행히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양지수 모두 개인들의 순매수세로 힘입어서 오늘은 시장 견인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소폭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69억대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도 확인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0.5%대 가까이 떨어지면서 8만 800원까지 주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2차 전지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비엠이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9%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45만 3,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이 강보합권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LNF가 0.6%, 펄어비스가 0.4% 올라가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이 나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하락과 상승을 오가면서 지금 플러스권, 마이너스권 계속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메이드가 이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네요. 위메이드 현재 2%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 14만 8,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이 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은 횡보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첨보가 다시 한번 CJ E&M을 제치고 10위권 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된 2차 전지 종목들 강한 모습이고요. 첨보 현재 1.4% 올라가면서 31만 1,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젠도 1%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임상현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오픈맨에서 개장 전 상황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들이 나홀로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들이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후에는 좀 어떻게 대응할지 짚어주시고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특징주들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예. 양시장 거래소하고도 코스닥 흐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제 반등이 지나치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혼조세를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21선 저항의 또 움직임에 해당이 좀 되고 그다음에 저점에서 보면은 단기 3일에 상승들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 현재 3일째 상승을 했으면은 약간 소폭 쉬어가거나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 때문에 21선 저항에서 소폭 쉬어가는 부분들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관련된 그런 모멘텀도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저점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 크게 올라왔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부분들, 다시 말해서 5일선 찍고 가는 부분들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테마적인 흐름들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상승률 상위 종목군데 종목별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매도 종목,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모아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양양이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정확히 일주일 정도 올랐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매도의 대상, 매도 포커스를 찾는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화승 코퍼레이션 부분들이 올랐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화승 코퍼레이션도 같은 경우는 종속회사
화성 RNA가 이제 폭스콘 전기차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데 화성 코퍼레이션도 지금 첫 번째 바닥에서 상승 삿발 형태가 좀 일어났죠. 상승 삿발 형태라는 것은 주린이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몸통과 윗꼬리가 1대1 대칭인 경우 이걸 파동을 옮기면은 상승과 조정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이제 3파동의 조건들을 갖춰주고 있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제 캔들이 담아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차트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매매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성 파인텍도 마찬가지로 현재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모멘텀도 상당히 강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포커스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아침에 이제 동시효과에 말씀드렸던 로스웰 부분들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이제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첫 상한가에서 5일째죠. 5일 찍고 이제 급락이 좀 됐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고점에서 보면 올 4일, 5일째 터닝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고점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이지 이제 시초로 보면 상당히 가벼운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로스웰 자체도 일단 차트상으로는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나인테크 같은 부분들은 이 부분들도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나인테크 외에 코인테크, 그 다음에 데보 마그네틱스, PNT, CIS 이런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대장주 쪽으로 나인테크가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2차 전지 부분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것 같기 때문에 나인테크의 후발주인 코인테크 올라주고 있죠. 그 다음에 데보 마그네틱스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빼야 될 것 같고요. PNT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21, 61선 수렴해주는 부분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CIS도 상당히 고점에서 5일째 쉬어졌죠.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업체라든가 이쪽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부분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DNT도 마찬가지 고점에서 일주일 정도 쉬어졌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익 PNE도 마찬가지 이제 고점에서 일주일 정도 쉬어졌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공통적으로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일주일 정도 쉬어주는 부분들.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주일 쉬어주는 것이 하나의 시간의 마디 정도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단식의 흐름들이 반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으로 돌아와서 GSE를 보면은 요거는 유럽 천연가스 관련된 도시가스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GSE와 동반 상승을 해주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대성의 에너지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약간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보면은 삼성동조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로 말씀드리면은 요거 상승 삿발 형태에 나와주고 있죠. 정가상으로 이제 살짝 올려줘서 이렇게 이구려 짧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생기는 부분들이 공략을 좀 하시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차트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 잠깐 보면은 T사이언픽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모바일 쿠폰 전문 기업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저쪽으로 지금 장중 조정권이 맞췄기 때문에 T사이언픽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비덴트도 현재 바닥에서 일주일 정도 다지는 어떤 흐름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평선
것도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뭐 대장주 동향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모바일 콘텐츠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죠. 콘텐츠 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와 연동된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신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코인테크라는 종목군도 좀 전에 이제 잠깐 체크를 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차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삼각수렴 형태가 좀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주고 좀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캔들적인 특징을 보시면은 이제 상승 삭발 형태가 좀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평선의 흐름에서 보면은 이 데드 크로스가 나왔던 점, 그 다음에 골드 크로스가 나왔던 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던 점이라는 것은 20일 단위의 시간 에너지가 60일 단위 시간 에너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뭔가 내부적으로 중요한 추세 변화를 현재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인테크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 기대가 이쪽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거의 이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TSI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매매 기법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현재 상승 추세에서는 높지 않으면은 단기 5일이 되면은 이제 공략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5일째 들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근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더라도 그 양봉의 중심을 깨지 않으면은 이거는 상승 추세가 유효하죠. 그 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제 음봉이 나오는데 어제 음봉의 중심을 깨지 않으면 이는 상승이 유효하죠. 갭상승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게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 잠깐 보면은 세진중공업,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굴뚝주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강하게 좀 출발이 좀 되고 있는데, 세진중공업이 HDS 엔진, 현재 SBS 중공업 이런 굴뚝주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연달아 이렇게 올라주고 있죠. 연달아 올라주고 있는 부분에서는 한번 크게 꺾어지는 부분이 한 번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한번 크게 꺾어지는 21선에는 반드시 한번 조만간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 매도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지금 실시간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개장한 지 15분 정도 되는 이 상황에서 또 다시 한번 급등하는 종목들 포착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나인테크입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기대감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인테크도 LG 엔솔의 상장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나인테크는 LG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납품 이력이 있어서 관련주를 묶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및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2010년부터 LG전자에 LCD와 OLED 장비를 납품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공급을 시작해서 2019년부터 공급을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소식 때문에 지금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18%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나인테크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3,480원이었던 주가가 오늘 5,220원대 전고점을 만들었고요. 현재는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추세가 살아있고 현재 장대 양봉이 그려진 상태입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도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라 M&D는 LG전자 생산기술센터 금형 공장을 분사해서 설립된 기업인데 주력 사업은 자동차 그리고 가전용 금형과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팩 부품을 생산해서 LG화학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11%대 급등 나오고 있고요. 13,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나라 M&D도 2월 초반부터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저께 지금 강한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14,200원대 주가 터치한 후에 절반 이상 정도 현재는 상승분을 좀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양봉 거래 중인 점 참고해 보시면서 LG 에너지솔루션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에브리봇입니다. 로봇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고요. 삼성과 LG가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관련주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에브리봇은 좀 최근에 움직인 로봇 관련주입니다. 자체 개발한 실내용 라이다 센서를 장착한 로봇 청소기를 연내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향후에는 공기청정기 로봇 등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로봇 제품에도 순차적으로 이 자체 개발한 라이다 센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3%대 상승하고 있고요. 4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에브리봇도 꾸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24,350원이었고요. 4거래일 전에 54,400원대 고점 터치했었고 지금도 그 추세를 지키면서 계속 좀 상승하는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양봉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자 윤병호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양지수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종목별 시그널 바로 체크해 주시죠. 예, 우선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에요. 예.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많이 확대될 것이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금융투자의 그 선물 수급이 매도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 나올 것 같다.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고 보여졌었는데 9시 11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 금융투자의 선물 수급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런 좀 시그널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건 이제 차익 매도 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상 양쪽을 다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선물 수급을 기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순매수권으로 이제 이게 영선인데요.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선물 수급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9시 11분, 약 10분 동안은 장 시작하고 상당히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차익 매매에 의한 그런 시장 방향성은 지금 당장은 좀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좋게 보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일단 주목을 해봅니다. 잠시만요. 예. 이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우선 이 한국가스공사의 그 가스공사를 제가 주목해보자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40선을 지지하고 나오는 반등, 이게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리고 전 고점 대비 상당한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는데 천연가스를 보면 지금 어제 아주 급등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물론 뭐 지금 아침 상황에는 0.86% 좀 살짝 조정은 받고 있지만 어제 상승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흐름하고 궤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전력과 함께 또 내년에 올해죠, 올해 이제 상반기에 그 가격을 인상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밑에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근데 그 반등이 나오는 그 위치가 상당히 좀 멋진 자리죠. 이 자리가 여간에서는 깨지지 않는 자리이기도 하고 가장 큰 저항과 지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이것이 좀 상승을 해줬다가 돌파 그리고 눌림 여기에서 지지하고 반등 나오는 이 자리에서의 그 점증적 거래 증가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를 일단 오늘의 특징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동진 세미캠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동진 세미캠은 어떤 이슈냐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게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횡령범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횡령범이 동진 세미캠에 들어왔다가 손실을 보고 나간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워낙 기업 가치도 상당히 좋고 실적도 좋고 그런 미래 가치도 좋은 그런 종목이 이미 동진 세미캠은 이 어떤 그 시장의 악재, 기업의 악재가 이렇게 반영이 다 되고 아까도 제가 우리 그 한국가스공사 돌파 눌림 지지 반등이 나온다. 다시 한번 또 눌림이 나와도 이 자리를 지지해줬고요. 근데 이 자리가 다시 여기서 파동이 하나 나오고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여기까지 확인을 안 한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상당히 강하게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앞전에 나왔던 거래량 대비 거래 기준봉은 새로운 기준봉은 터지지 않고 있지만 충분히 앞으로 동진세미캠은 저 고점을 돌파해서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우리 톡방에서도 이미 이제 매수를 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의 특징은 메리츠 증권주들이 전부 다 지금 실적이 다 좋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무엇이 보여주느냐면은 이건 이제 차트 설명보다도 제가 수급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은 좀 살고는 있는데 이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트레이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우리 시장에 지금 중심 수급, 연기금, 국민연금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수급인데 지속적인 매수세 그리고 투신의 매수세 같이 연동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요즘 시장에 어떤 가장 큰 어떤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금융투자, 배당 이전과 배당 이후의 그 흐름이 우리 시장을 많이 흔들어 놨었죠. 그랬다가 그저께부터 순매수로 전환돼가지고 지금 계속 좋은 종목을 공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금융투자가 종목 추정 기포는 주체는 아니고 금융투자가 시장의 그 차익 매매라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런 좋은 종목이 있으면 집중 매수해주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에서 워낙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과열로 가는 거거든요. 이 위치에서부터 이제 과열 단계이긴 한데, 뭐랄까, 과열에서 과열로 가는 거,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제 종목에 대한 것보다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님들이 지금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 금융투자의 선물수급, 요것이 이제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순매수로 갔다고 해도 얼마든지 순매도로 빠져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순매도로 진행이 된다라면 우리 시장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그래서 이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순매수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느냐, 아니면 순매도로 내려오느냐. 그래서 코스피 200 선물의 수급으로 오늘 방향성을 보면서 시장의 중심, 대형 우량주들, 지수 관련주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 종목들 또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이 금융투자의 수급의 기준에서 방향성을 잡고 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세 종목 말씀드린 한국가스공사, 동진세미캠, 그리고 메리츠증권, 이 종목들은요, 제가 옵션 만기일이라고 해서 지수 맞추기 게임에서 어떤 지수가 하락을 한 이유에 의해 어떤 하락이 나온다라면 그거는 매수의 기회이다라고 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병호 위원님과 함께 지금 개장 시그널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시장 계속 등락을 좀 강하게 반복하는 상황이고, 장 초반에 낙폭 확대했다가 지금 계속 좀 이렇게 W자로 움직이는 모양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방금 하락 전환하면서 지금 변동성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해주고 있다는 점 그나마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 조금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 흐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시장은 상방이다, 상방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상방도 이제 한 방에 이제 3방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률이라든가 어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고려를 해서 이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이렇게 양봉을 좀 크게 만들어주면서 일단은 시장의 어떤 저점 구간, 추세 저점 구간대를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원달러율 같은 경우도 1,2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으면서 이 반도체주들의 어떤 상승 흐름이 시장 전체를 주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이제 분기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하면서 그런 긍정적 흐름이 이제 중소형 업체들 쪽으로도 당연히 이어질 것이고, 큰 걱정 없이 저는 계속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긴 했지만 나스닥 기준에서는 18,000포인트까지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종합주가 지수 대비해서 이 고객 예탁금이 좀 증가하는 시점에서 시장 반등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 초 기준에서 고객 예탁 자금이 거의 3개월, 5개월 내에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금의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옵션 만기일 이후에 긍정적 시장 흐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크로넥스입니다. 벌써 크로넥스는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던데, 이슈가 이번에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동물인 이 돼지 신장이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좀 이식을 성공하면서 이 장기 이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날에 이제 말기 이 신장 질환을 앓는 57세 남성 환자에게
이제 유전자 변형 돼지 어떤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 정상적으로 신장이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이제 환자 같은 경우는 즉각적 거부 반응 없이 지금 사흘째 이렇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돼지의 신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신장과 이 크기와 박동수가 좀 비슷합니다. 이 이종 장기 이식의 어떤 최대 걸림돌이라고 한다면은 면역 거부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유전자가 이 조작된 돼지의 어떤 장기가 띄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간의 면역 체계는 돼지 장기 표면에 있는 이제 알파갈이라는 어떤 단백질 성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알파갈을 제거하는 이런 유전자 변형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미국 기준으로 이 미국 뉴욕대에서 이제 유전자 조작 돼지의 이 신장이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이식이 돼서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작동했다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었었죠. 이종 장기 이식이 이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의학계의 첫 사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번에 이 돼지 신장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사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장기 기증자의 수요는 수요에 비해서 지금 장기 기증자 같은 경우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뭐 11만 명의 환자가 지금 현재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매년 6천 명 이상이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지난해 기준에서는 이제 3,800명만 장기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돼지의 신장 이식 성공으로 해서 이런 이종 장기 이식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코스닥 상장주인 옵티팜이 이틀 연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었죠. 그러나 이제 이 옵티팜, 이 상장주 옵티팜보다 기술력적으로는 우위이긴 하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코넥스 기업인 크로넥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넥스의 핵심 기술은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형질 전환 돼지로 조직이라든가 그리고 장기, 연골, 뭐 인간에게 이식 가능한 모델들을 좀 만들고 있는 회사가 크로넥스고요. 이번에 이제 형질 전환 돼지를 활용을 해서 각막, 피부, 신장, 그리고 신장 이식을 지금 현재 원숭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이 병원 임상 시험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간에게 적용하기 전에 원숭이한테 적용을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죠. 유전자 가해 기술을 도입시킨 기업은 국내에는 몇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크로넥스고요. 유전자 가해 중에서도 3세대와 3.5세대인 크리스퍼, 캐스9 그리고 캐스12 유전자 가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세포두 제작 기술 또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종 장기에 대한 어떤 실현이 가능한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임상 시험이 좀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맞는 맞춤형 시험, 그리고 이종 장기에 대한 니즈가 증가한 시점부터는 가장 큰 성장성을 보일 회사가 크로넥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살펴봐야 될게요. 코넥스 기업의 이전 상장 문턱이 낮아진다는 이슈도 있습니다. 신속 이전 상장 제도 중에 이 성장성 경로의 어떤 재무 요건에서 매출 증가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10% 수준으로 좀 완화하겠다,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또 코넥스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원래라면은 3천만 원 이상의 기본 예탁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소액 투자 전용 계좌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 투자자 규제 역시나 폐지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도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코넥스 기업에게도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재무적 측면에서 충분한 캐시카우가 발생하고 있는 회사가 크로넥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라 돈이 있으면서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력을 가진 업체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두셔야 되고, 그리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 전에, 시장 이슈화가 되기 전에 그때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HTC입니다. 최근에 또 이것도 이슈화 되고 있는 종목이죠. 이번에 이제 HT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이 광주 아파트 신축 공장에서 이 외벽 일부가 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강한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떨어진 건축 구조물이 이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덮쳤고 현장 근로자 3명이 좀 다쳤었죠. 물론 이제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이제 뭐 사고 피해 현황이랑 원인을 파악 중이긴 한데, 이번 악재로 인해 가지고 HD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는 시총 4천억 이상이 좀 증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이 HDC 역시나 크게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이제 7개월 만에 지금 또 재발을 했기 때문에
안전 불감증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도마 위로 올라서 있고요. 앞으로의 어떤 실적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HBC 그룹주들은요, 이미 상장 이후부터 지속적인 어떤 실적 악화에 대한 주가 선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번 악재를 계기로 해서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선까지 도달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모회사는 HBC 기준으로는 이제 20년도 기준 실적 최대치를 달성하고도 지금 주가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이후로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HBC 그룹 쪽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뭐 땅 매입부터 기획, 설계, 마케팅, 뭐 사후 관리까지 총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어떤 디벨로퍼의 이미지와 역량을 좀 더 쌓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버닝썬 사태로 이제 회사가 위기에 좀 직면을 했었던 YG엔터나 또 이제 그 과거 오일 쇼크로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었던 정유주들이 시장 최저점을 그때 당시에 찍었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악재 사태, 이런 악재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무조건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우려를 할 때 우리는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니까 HBC 그리고 HBC 현대산업개발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저렴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하니까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KB금융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로 은행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중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KB금융입니다.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M&A라든가 글로벌 진출이라든가 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등 이런 자본 활용 행보를 좀 지속을 하고 있고요. 지주사 설립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750원 수준의 어떤 중간 배당을 지급하기도 했지만은 본격적인 주주 환원 확대는 올해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소각 가능성, 자사주 소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장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21년도 기준에서 KB금융의 실적은 매분기 1.2조 원을 상회를 하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분기 이제 순이익도 희망퇴직을 좀 제외를 하면은 1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21년도 연간 이익은 4.4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금리 모멘텀도 있지만은 분기 실적 흐름과 그리고 주주 환원 여력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업계 최고의 뭐 이익 안정성과 그리고 자본 비율 보유 그리고 뭐 디지털 경쟁력도 최근에 높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은행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또 계속 체킹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슈로 단기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 주는 시점에서 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종목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다 좋은 가격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현 전문위원과 함께 현재 종목별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탄력을 잃고 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방을 좀 지지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 잘 체크하시면서 오늘 변동성 장세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